이런 시설을 운영한 원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 이 영화숙이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부산의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이었어요. 그런데 1961년 11월 원장으로 이순영이 취임한 후 그 속살이 완전히 달라졌죠. 자, 이 원장이요. 이 사진을 우선 전면 교체해요. 본인의 가족, 친인척. 그중에는 국회의원 출신의 친형, 경찰 출신 이런 권력을 등에 업은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참.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시설을 그런 권력을 등에 업고 당당하게 운영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네. 그래서 원생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도 나돌았어요. 원장 이순영은 젖소가 죽으면 울고 원생이 죽으면 박수를 쳤다. 원생의 죽음이 왜 기뻤냐면 그 시신을 안매장하면 되잖아요, 목장에. 그리고 사망자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정부로부터 급식비, 피복비, 난방비 이런 보조금 지원엔 변동이 없는데 실제로 인원이 주니까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이 빵빵한 이 사진, 권력을 등에 업은 이순영 원장이 부산시와 지속적인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산 지역 최대 집단 수용시설로 몸집을 서서히 불려나갔어요. 주기적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됩니다. 배급품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빼돌려서 국제시장이나 다른 부산 지역의 여러 시장에 팔아 넘기고 이거를 원생을 위해서 일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는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빼돌려지거나 이제 개인 소유로 전용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묵인하고 방조하는 구조들이 한편에선 존재했던 셈이고 어떤 담합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었던 것은 수용자일 수밖에 없었겠죠. 배가 너무 고팠다. 땅에서 파서 나온 거 다 잡아먹고 열매도 딱 먹었다. 이런 내용들이 증언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속에서 도망을 치고 다시 잡혀오면은 발바닥을 30대, 50대 때린. 그것도 곡괭이 잡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들. 그 발바닥을 맞고 나면 발등이 부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소대에서 식당을 가려면은 거리가 그래도 100m, 200m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두 발로 걸어가지만 발이 아파 못 걸어가면 그래서 그 밥 한 그릇 강냉이 죽 한 그릇 수제비 한 그릇 먹으려고 무릎을 기어가다 보면 식사시간 끝나버리고 결국은 못 먹고 누군가가 불쌍할 생각해서 강냉이 죽이라도 한 그릇 갖다 주라고 하면은 오는 도중에 절반은 없어진다. 그 강냉이 죽이고 그 뜨거운 걸 오는 사람한테 갖고 오는 사람도 배가 고프니까 손으로 밥 먹었다는 거. 결과적으로는요, 지역사회 비판과 문제 제기를 부산시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수용자 600여 명을 부산시 내 각 보호시설로 우선 분산 수용시키죠. 그리고 1971년 8월 24일 재단법인 영화숙과 체결한 위탁 계약을 취소합니다. 자, 이제 재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참교육 시작. 1974년 6월 27일 열린 이순영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뭐 나왔을까요? 이 정도면은 한번. 저는 이 당시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으니까 사형을 줘야죠. 네. 사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만 원. 기가 차죠. 2심 재판부. 자, 다시 한번 믿어봅시다. 하지만 일부의 사건만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벌금 30만 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끝. 아니 근데 이분 뭐 뒤에 무슨 백이 있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가 봐요. 이게 엄청난가 봐요. 이거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쇠락의 길을 걷게 된 영화숙은 법인 운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요구에 불응을 했어요. 대답하지 않았다고요. 예. 보건사회부는 1976년 1월 12일자로 영화숙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를 합니다. 이순영 원장이 대법원 선고 4년 뒤인 1981년 1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영화숙 재생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진상규명 없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더 희미해져 갔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건 이제- 종결된 거야 이렇게 돼서요? 그러니까 다 그리고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아까 30만 원형으로 끝났으니까. 네, 그 사람은 30만 원 받고 끝난 거죠.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영화숙 재생원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석주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를 틈타서 석주 씨가 2차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근 1년 만에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간 학교를 못 나갔잖아요. 그냥 퇴학 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서는 불황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마을 사람들이 혹은 자기 애가 석주랑 놀려 그러면 석주랑 놀지 마. 그렇게 사회가 석주 씨를 격리하게 되죠. 이후에 수많은 아동보호시설을 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그 당시에 이런 일에 너무 무지하지 않았었나. 우리가 주의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석주 씨 인생은 잡혀가지만 않았어도 어떻게든지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잖아. 예. 아동보육시설까지 갔어. 이거 여기서 우리 생각 잘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영화숙 재생원을 거쳐간 사람들은 한 평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트라우마를 안고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이렇게 증언해 준 것만 해도 그저 고마울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2025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진화위 직권조사 대상 피해자 181명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50년 가까이 지나서 이렇게 결과가 네. 나왔는데 저는 참 씁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현재 부산시나 경기도 성감학원, 경기도와 부산시만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차로 국가폭력 피해자라고 진화에서 결정되고 나면은 위로금 500만 원과 생활지원금으로 월 20만 원, 그리고 의료비로 연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경기도 조례도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와 경기도에 살지 않는 피해자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부산시에 주소를 두야만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면은 어디에 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영화 속에 있었던 아동들의 당사자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록이나 사진에 보면은 우리가 어린 나이에 10살, 몇 살 어린 나이가 지금 다 70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재생원에 계셨던 어른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기록이나 사진을 보면은 분명히 저 어른들이 거기에 당시 수용되어 있었고 저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유족분들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안 나타납니다.
그럼 최소한대로 국가나 부산시에서 저분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대로 이분들이 거기에 계신 고생했었기 때문에 돌아가실 걸 생각하고 추모비라든지 추모제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이미 한번 관심을 받아서 진행이 된 건데도 사각지대가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 발굴 조사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부산시에 물어봤는데 현재로서는 우선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없고 그리고 안매정 추정 부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발굴하기가 어렵다. 정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석주 한 명의 이야기만 봤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들의 이야기인데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들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 맞아요. 예. 1000분의 999는요. 이제 정부랑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석주 씨처럼 내가 가서 할 테니까 어디라도 불러주세요. 이게 호소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오늘 우리 사사클럽 오랜 시간 세상 속에서 잊혀져 있던 우리 아이들의 잔혹한 기억, 그 시간을 쫓아가 봤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살아남아 있음에도 기억되지 못한 수많은 석주와 같은 아이들, 모든 피해자분들에게 기억하겠노라, 함께 슬퍼하겠노라. 저 또한 다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